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일본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행보가 문제가 되고 지금 엔화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게 뭐의 결축액이다? 이 결과는 미국 긴축 정책의 결과다. 그래서 엔화가 추가 약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얘가 잘못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 외환시장 그리고 미국까지도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한번 볼까요? 이미 일본이 엔화 방어에 실패를 했습니다. 보시나요? 일본 하루 53조 포복고도 정확하게 미국 국채를 53조 팔아놓고도 엔화 방어에 실패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기가 경각에 달렸는데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일본은 뚫렸습니다. 우리는 할 때까지 다 했으니까 네가 해. 예, 네가 해. 그러니까 뭐죠? 속도 조절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현재 예정된 거 이상은 금리 이상이 인상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럼 다들 인플레이션이겠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면 죽습니다. 연준도 알고 아까 옐런 재무장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라이얼 브레이너드 부총재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11월 2일에 있는 FOMC에서 의외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달러는 추가 약세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저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채권 다니면 그렇겠죠. 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금리를 안 올려? 니네 YCC 정책, 즉 제로금리 정책 포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실패할 거야 라고 베팅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힘겨워 보이죠? 그렇죠?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거 보이십니까? 254%. 1990년도 92%였던 게 254%니까 이거는 빚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와, 일본의 빚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탈리아 얘기하는데 이탈리아 귀여운 수준입니다. 156%. GDP 그렇죠? 대비죠? 네, GDP 대비입니다. 네. 이 GDP 대비라고 나와 있죠? 2020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254%. 정말 많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많으면 금리 조금만 올려도 빚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일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안 되니 엔화를 방어해야 되는데 결국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는 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외환보유고 보시면 이 외환보유고가 전부 다 미국 국채예요. 보시나요? 미 국채 주요 보유고. 잘 보세요. 일본, 중국, 영국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보다 일본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영국과 일본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한류 방어하려고. 두 국가가 쏟아붓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조차도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조차도 쏟아붓고 있으니 미 국채 시장이 탈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해서 일본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현재 예정된 거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금리를 안 올린다가 아니라. 자, 그리고 역시 공식 기사입니다. 자, 채권 시장에는 채권 자경단.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얘들이 채권 투기 세력이에요. 네. 박살을 내놓는.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만 조지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겠는데, 얘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상식적이지 않은 애들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덴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채권 자경단이 영국뿐 아니라 미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나오죠? 미국으로 모든 포문을 조준했다. 이탈리아 역시도 타겟이다. 다시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야덴이 대표예요. 이 사람이 보기엔 이미 미국 국채 또는 미국 모기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월가의 시선이 온통 일본에 집중됐다. 우린 일본에 집중을 안 하죠. 근데 월가는 일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채권 자경단은 벌써 일본이 이 YCC 제로금리 정책을 폐지할 것, 즉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은 또 보고서에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식 보고서에서 엔화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일본은 이미 끝났어. 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답이 나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세금리인 거니까 아까 했던 미국 국채금리를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는 정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간단하죠. 더 올리면 뭐니까? 위기니까. 더 올리면 지들이 다친다. 죽으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네. 이제 자기가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일본이 왜 느긋한 줄 아시죠? 할 테면 해봐. 네가 죽어. 그렇죠? 하면 내가 니네 폭격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데 다 죽일 거야.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UBS도 일본 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 여기에 호주까지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여러분들 UBS,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분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의 엔화 약세예요. 이게 미국 국채금리고 같이 가죠? 같이 가는 거 보이세요? 같이 간다는 얘기는 이 파란색 선이 내려와야 일본 엔화도 약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의중을 알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 한번 보셨죠? 4.6까지 갔다 4.3까지 떨어진 거예요. 맞았죠. 이거 더 올리면 안 됩니다. 안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세게 긴축할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시에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모기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왜 타켓이 되는지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자로 다 그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포기한 데가 호주예요.